데이브 로버츠 앤드 나무위키 발췌. 명예의 전당 입성 여부 편집. 윌버트 로빈슨 마이너스 월터 엘스턴 마이너스 토미. 라소다의 다저스 명감독 계보를 이어받은 감독으로 명예의 전당 입성 가능성이 엄청 높다. 지금까지 통산 2000승 마이너스 통산 4000경기. 출장 마이너스 통산 3회 월드 시리즈 우승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한 감독은 모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는데, 로버츠는 2025 시즌 종료 기준으로 944승 마이너스 1520경기 마이너스 3회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2016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 10시즌 동안 정규 시즌 승률이 62%가 넘을 만큼 성적도 괜찮고, 나이도 53세로 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저스 감독직을 오랜 기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속 가능한 강팀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다저스의 상황을 볼 때 로버츠가 이대로 커리어를 이어나간다면 명예의 전당 입성은 매우 확실하다고 평가받는다. 마크 월터 구단주 마이너스 스탠 카스텐 마이너스 앤드류 프리드먼으로 이어지는 다저스 프런트 수뇌부의 인내심이 좋은 편이고, 로버츠가 그 인내심에 부응하며 3회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화답한 데다 선수 및 프런트와 관계가 원만한 편이라 지켜봐야겠지만, 월터 엘스턴과 토미 라소다에 이어 20년 이상 감독 자리 수성을 해낼 가능성도 있다. 암만 프리드먼 사장을 위시로 한 뛰어난 프런트 운영을 받아먹는 거라 보더라도 10시즌 동안 5회 월드 시리즈 진출 마이너스 3회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낼 만큼 받아먹는 건 쉬운 게 아니다. 감독 경력이 생각보단 길지 않아 누적 승리수나 출장수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지속 가능한 강팀인 다저스로 늘 상위권은 물론 빠른 기간 내에 월드 시리즈 우승 3회를 달성했으므로 명예의 전당 입성이 확실시된다. 누적 승리수나 출장수가 부족하더라도 3회 이상 월드 시리즈 우승을 기록하는데 성공했기에 명예의 전당 입성을 빠르게 굳히게 되었다. 결론을 내리면 로버츠 감독의 감독 자격 명예의 전당 입성이 확실하거나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담. 메이저리그 노안의 대명사로 축구로 첼시 웨인 루니나 아르연 로번에 필적하는 노안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거의 더스티 베이커 감독 등의 올드 감독과 비슷한 나이로 보일 수준의 외모이지만 실제로는 73년생인 박찬호보다 겨우 한 살 많은 72년생이며 2016 시즌 전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박찬호가 로버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완전히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버릇이 없다고 오해받을 정도. 심지어 스즈키 이치로도 73년생으로 로버츠보다 고작 한 살 어리며 로버츠가 감독하는 와중에 현역으로 뛰었다. 젊은 시절에도 노안으로 유명했는데 현재는 트레이드마크였던 수염이 있던 시절에 비해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머리카락도 아예 백발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감독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비해 얼굴에 주름이 눈에 띄게 많이 늘며 애초에 노안임에도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8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당시 상대팀이었던 미러키 브루어스의 감독 크레이그 카운셀보다 2살 아래라는 사실에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연예인과 비교해보자면 외견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유재석, 에미넴과 동갑이다. 감독 짬을 많이 먹은 2025년 기준으로도 감독 부임 시점에 비해서 더 나이를 먹었다. 감독 부임 이후부터는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팀메이트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낼 것을 중시하며 서로 친하지 않은 선수들과는 식사를 함께 시키며 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라는 조치 등을 통해서 친목을 쌓도록 지시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2016년 LA 다저스의 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 이는 그가 2016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다저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한 이후부터는 원정 경기를 위해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버스는 선수들의 토론회장이 된다고 한다. 경기 준비를 위한 주제가 주를 이룬다고 하며 로버츠 본인은 평소에도 선수들과 경기 내외적 소재로 대화를 많이 갖는 편이라고 하며 이 토론에 대해 선수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돈 매팅리와는 다르게 선수 운용에 대해 엄격하면서
동시에 주저하지 않고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거의 유일한 예외라면 클레이튼 커쇼 정도. 이것이 좋게 작용한 경기도 많았고 때로는 명장병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독이 될 때도 있어서인지 다저스 팬들에겐 이 선수 운용에 대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유형이다. KBO 감독으로 굳이 비유하면 김진욱을 연상케 하는 감독. 경기 내에서 이만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격한 세레모니를 보이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기도 한다. 이 세레모니 때 그와 함께 자주 비춰지는 선수는 다름 아닌 작 피더슨. 2017년 들어서는 코디 벨린저와도 자주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레모니를 선수들과 서슴없이 하는 것처럼 매니징 스타일 자체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선수들과의 대화에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선수들도 잘 따른다고. 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유격수였던 리치 오릴리아와 함께 와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선수 시절부터 와인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 적장으로 만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A.J. 힌치 감독과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함께 일할 당시부터 서로의 가족들과도 교류를 할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한다. 실제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2살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배경 덕분인지 A.J. 힌치 감독이 월드 시리즈에서 승장이 되었을 때 아낌없이 축하를 해줬다고. 2018년 시범 경기 치르기 전에 당시 신혼이었던 류현진의 아내 배지연을 만나 결혼을 축하해줬다. 그러면서 류현진은 운 좋은 남자라고 하더니 류현진이 잘못하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말했다. 릭 허니컷 투수 코치도 류현진은 럭키가이라고 말했다. 피자게임 다저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에서 컷쇼, 류현진과 함께 등장하였다.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라 그런지 올스타전 등에서 국적을 소개할 때 일장기가 나온다. 로버츠의 태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이 때문에 간혹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인종차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거기에 동양계라서 그런지 2021년 시즌 개막 직전인 3월 9일에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던 아시아계 출신들을 향한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노무, 히데오와 박찬호 등을 언급하면서 다저스는 동양인이 많이 활약을 한 적이 있던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했다. 또한 다저스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구단의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후 조지아주에서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법이 발표되자 애틀랜타에서 열릴 계획이던 당에 올스타전을 보이콧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2019 시즌에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 후에 있었던 브루스 보치 감독의 은퇴식 당시에도 커리어 말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뛴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다. 이때 게스트로 내려오던 로버츠 감독을 향해 다저스 모자를 벗겨서 집어던지는 장난을 치며 친분을 과시하던 베리 본즈의 모습이 그야말로 압권. 물론 이때는 은퇴식 행사를 위해 준비되었던 브루스 보치 감독의 은퇴 기념 티셔츠를 입고 참여했는데 은퇴식 당시 함께 게스트로 초대받았던 당시 선수들과 여전한 친분을 과시하고 장난을 치던 모습을 보면 선수 시절에도 동료 선수들과의 친화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것이 확 드러난다. 참고로 로버츠는 선수 시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기 전 2005 시즌과 2006 시즌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 파드리스 감독이 브루스 보치였다. 보치 감독과 파드리스 마이너스 자이언츠에서 4시즌을 같이 했으니 보치 감독의 자이언츠 감독 은퇴식 때 게스트로 초대받을 만했다. 국내 해외 야구 커뮤니티 다수와 네이버 뉴스 등지에서는 일부 팬층 사이에서 2018년 월드 시리즈와 2019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의 투수 운용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비난하면서 돌버츠라는 멸칭으로 불렀으며 해외 야구 갤러리에서는 튀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튀동님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지구 우승하는 게 당연한 전력을 가지고 지구 우승만 할 뿐 우승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인데 2020년 월드 시리즈에서는 이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피드백에 확실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우승에 성공한 데다가
류현진이 다저스에 없기 때문에 다저스의 국뽕 섞인 화제성도 떨어졌으므로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서야 돌버츠라는 별명은 이전보다 덜 나올 듯. 34 2020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에는 정규 시즌에서의 뛰어난 운영 능력이 재평가되며 로버지, 빅버츠라는 드립까지도 종종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2024 포스트 시즌 과정 및 2024 WS를 치르는 동안 적재적소의 선택과 집중을 하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초창기에 비해 일취월장한 운영을 보여준 덕분에 이젠 갓버츠와 로버즈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2025 WS 4차전에서는 또 한 번 그놈의 믿음의 야구를 고집하며 오타니를 선발 투수로 내보내다가 상대 토론토에게 6이닝 사실점을 얻어맞으며 강판당했고, 여기에 최악의 폼만 보여주고 있는 앤디 파이스를 9번 타자로 계속 기용하는 최악의 수만 보여줬다. 이 덕분에 국내 팬들은 돌버츠로 다시 한번 회귀한 상태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이겨내며 7차전 혈전 끝에 2025 WS 우승을 해냈다. 보스턴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김병현이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김병현 본인의 말로는 스마트한 기질이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이 스마트한 성향이 스탠 카스텐 구단주의 눈에 들어서 감독 선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3년 12월 LA 다저스의 감독으로 김병현과 다시 한번 만났고 반가워하면서 악수를 했다. COVID-19로 한창 시즌 개막이 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2010년 3월에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1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구단 프런트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20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역사상 최초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거둔 동양계 혈통의 감독이 되었다. SPOTV MLB 해설자 송건영 해설위원이 틈만 나면 가장 크게 극딜을 당하는 감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2023 시즌 마지막 시리즈인 9월 29일 10월 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3연전.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감독이었던 게이브 케플러가 시리즈 전 경질되어 벤치코치 카이 코레아가 임시 감독이 되면서 미 4대 스포츠 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혈통 감독끼리의 대결이 성사되었다. 결과는 2승 1패로 다저스의 위닝. 2024년 3월 메이저리그 고척돔 개막전에 직접 고척돔에 찾아온 류현진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로 빵을 선물 받았다. 해시태그 또한 옛 동료 박찬호와 뜨겁게 포옹도 했다. 2024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 감독 자격으로 2025년 4월 7일에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4년 월드 시리즈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뉴욕 양키스의 에런 분 감독과 사적으로 친하다고 한다. 대학리그 시절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5번의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팀 감독들이 모두 로버츠보다 나이가 어린 감독들이다. 2020년 시즌 43승 17패로 호성적을 내며 팀 역사상 최고의 전력이 60경기 단축 시즌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162경기 시즌으로 환산하면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의 116승 46패에 해당되는 승률 0.717은 1909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이후 내셔널리그 최고 기록이었으며 득실차 136은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보다 62% 더 높았다. 경기당 5.82득점은 1996년과 2000년 콜로라도 로키스 다음으로 좋은 내셔널리그 역대 3위 기록. 경기당 1.97홈런은 지난해 미네소타 트윈스의 1.9연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162경기였다면 319홈런 페이스였다. 또한 14년 연속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9년 연속의 뉴욕 양키스 다음으로 긴 8년 연속 지구 우승을 달성했다. 와일드카드에서 미러키 브루어스 상대로 스윕을 달성하고 디비전 시리즈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스윕을 거두더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한 챔피언십 시리즈는 선수 기용 문제로 팬들에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1승 3패로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3연승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데에 성공하며 감독 커리어 통산 3번째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7차전에서 4-3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클레이튼 커쇼나 켄리 젠슨을 올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7회부터 9회까지 모두 7차전의 벌크가이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훌리오. 유리아스에게 경기를 맡기는 초강수를 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모습. 또한 2020 시즌에 새로 영입된 무키 베츠의 호수비가 여러 번 팀을 구한 것을 고려하면 진짜 선수 복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월드 시리즈에서도 3차전까지는 그래도 준수하게 선수 기용을 하면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4차전에서는 뭐가 씌인 것인지 경기 내내 투수 교체에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78 끝내기 패배의 원흉이 되었다. 다만 이 경기 이후에 페드로 바에즈를 일찍이 빼려고 했다가 팀이 리드를 잡는 것을 보고 멀티이닝을 던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고 의외로 피드백을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경기 후 팀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한 덕분에 5차전은 여러 차례 운도 따르고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선수 기용을 함과 동시에 켄리 젠슨 대신 과감하게 블레이크 트라이넨을 마무리 투수로 올리는 강수를 두면서 3승 2패로 리드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결국 6차전에서도 무난한 투수 운용과 함께 불펜진이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짠물 피칭을 선보였고 타선도 적절하게 템파베이의 투수진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함께할 수 있었다. 지난 2019 NLDS 5차전 패배 이후 5개월 동안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우승으로 그 트라우마도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제이슨 헤이워드의 부상자 명단 등재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불펜진 등이 겹치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는 등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은 흐름도 있었지만 앤디 파에스를 콜업하는 결정을 한 것을 시작으로 워싱턴 원정에서는 스윕으로 홈에서의 루징을 완벽하게 서력했고 이후 5월을 기점으로 내셔널리그 컨텐더 경쟁팀이기도 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홈 3연전을 스윕해버리는 등 다시 지구 선두를 수성하고 있다. 라이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8전 3승 5패로 이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샌디에이고가 5할 승률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 당분간 다저스의 독재를 깰 팀은 없을 듯하다. 또한 득점 지원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잘 되는 편이라 그런지 이전처럼 무리한 좌우 놀이나 불펜 투수 기용을 하는 일도 많이 없어지면서 승패에 상관없이 꽤나 엔트리 운용에도 여유를 많이 찾은 편이다. 이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인터뷰에서 직접 언제까지 불펜진의 힘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는 선발진이 많은 이닝을 먹고 잘 버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다. 다만 투수진의 부상자도 많아서 그런지 선발 로테이션의 5일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 다음 날의 매치업이 어려운 매치업이거나 혹은 추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라이언 야브로 등의 벌크가이 자원을 활용해서 불펜데이 게임도 가끔씩 펼치고 있다. 다만 5월 마지막 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이후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3연전을 스윕당해 5연패에 빠지고 오타니 슈에이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부진으로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5연패 상황에서 뉴욕 매치 원정에 갔는데 우천 수년으로 인해 치러진 더블헤더 1차전에서 크리스 테일러가 9회 무사 1, 3루의 스퀴즈 번트로 동점에 성공한 이후 9회 말 1-3말루 30으로 몰렸던 상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데에 성공하며 어렵게 연패를 끊는 데에 성공하고 2차전까지 싹쓸이하며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이렇게 5연패를 박았는데도 지구 23위와 5.5게임이나 차이가 났다. 이후 무키 베츠와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타니를 1번으로 올리는 선택을 한 데다가 팀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며 어찌저찌 지구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해내고 있다. 그러나 7월 들어 선발 투수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부상과 바비 밀러의 부진으로 인한 트리플러 강등에 이어
프레디 프리먼도 막내 아들의 길랑발레 증후군으로 인해 열흘가량을 빠지는 악재까지 발생하고 지난 시즌처럼 선발진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고야 말았다. 이러다 보니 5월을 기점으로 아슬아슬했던 불펜진의 부하가 더욱 심해지며 거의 박살이 난 수준으로 성적이 하락했을 정도. 하지만 골드 글러브 수상자이자 교타자, 유틸리티인 토미 에드먼 49, 새로운 불펜이자 마무리 후보인 마이클 코펙, 준수한 선발 자원, 잭 플레어티 등을 트레이드 마감 기한이 다 되어받게 되었고 비록 게임차는 상당히 좁혀졌음에도 어찌저찌 버티며 비슷한 시기 배치와 맥스, 먼시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구 1위를 성공적으로 수성해왔다. 여기에 야마모토 및 글래스나우 역시 9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며 팀의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로버츠 감독의 선수 및 팀 관리 능력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시즌 아웃과 케빈 스톤, 클레이튼 컷쇼가 부상으로 복귀가 불투명해지며 선발이 무너지면서 성적이 급락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지구 선두를 꾸역꾸역 수성해내고 있다. 결국 현지 시간 9월 26일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71호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파드리스전 위닝 시리즈와 함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성공했고 최소 이번 시드를 확보하며 디비전 시리즈 직행도 확정지었다. 9월을 기점으로 불펜진의 반등이 큰 힘이 되었지만 선발 투수의 큰 누수로 인해 5이닝을 초과하는 이닝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디비전 시리즈 직행에도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한데 묶는 훌륭한 리더십을 선보이며 지난 두 시즌과는 달리 타선의 도움도 받는 데에 성공했으며 시리즈 스코어 11호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벌떼 야구를 과감하게 선보임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투수를 기용하는 용병술까지 빛을 발하며 4차전을 제압하는 데에 성공. 이후 5차전도 야마모토의 5이닝 무실점 호투를 시작으로 불펜진까지도 무실점으로 화답하며 팀의 20승리 그리고 시리즈 스코어 31호 디비전 시리즈 승리를 따내며 3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이끄는 데에 성공했다. 2년 전의 아픔을 서력한 것은 덤. 승리의 공신이 있다면 바로 불펜진을 꼽을 수 있는데 13차전 선발이었던 야마모토, 잭 플레어티 워커, 뷰러가 전부 무너져 궁여지책으로 꺼낸 4차전의 불펜데이가 대성공으로 끝나면서 시리즈의 기세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고 5차전에서는 5이닝 동안 2피안타 1볼넷만 내주고 79도 안 던진 야마모토를 내리고 에반 필립스 마이너스 알렉스, 베시아 마이클 코펙 블레이크 트레이넨 순으로 불펜진을 등판시켰는데 이들은 4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고 퍼펙트 피칭으로 다저스의 승리를 지켜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늦은 투수 교체 타이밍으로 지적받아왔던 로버츠 감독이 파드리스에게는 없는 숱한 포스트 시즌 경험을 통해 빠른 투수 교체를 단행하며 팀을 NLCS로 진출시켰고 이는 파드리스가 7회까지 다르비슈 유를 끌고 가려다 추가점을 내준 점과 대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